글쎄요. 여러분한테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느닷없이 추문에 휘말렸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18일 SNS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한 누리꾼이 이런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양준혁, 현재 해설위원으로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올라오고요. 네. 이 해당 글은 이렇습니다. 양준혁,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 서비스 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의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이라고 글을 써 내려가면서요. 네. 그 밑에는요. 뭐를 잘못한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 잘 봐요라는 뭔가 이제 폭로성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이제 글을 올린 그 누리꾼의 이제 프로필에는요. 이런 글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신다고요? 난 수치심에 얼마나 죽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진에 나오는 양준혁 해설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쓰는 듯한 글도 프로필에도 올린 겁니다. 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이 글, SNS 글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지? 알 듯 모를 듯 해요,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추측성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니까요. 글인데요. 이 계정은 이 글이 이제 여러 가지로 퍼지면서 바로 비공개로 전환돼서 삭제된 상태이긴 합니다. 저거는 실제 올라온 글 모습입니다, 지금. 네, 캡처본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근데 네네. 이미 이 글이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양준혁 사진이 지금 계속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저 SNS 내용을 보면 아마 여성분이 올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내용상. 네. 그리고 그 내용의 행간의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 뭔가 양준혁 씨가 불미스러운 이성교제를 했다, 거기에 휘말렸다, 지금 이런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 사진도 이제 보면은 그 양준혁 해설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만으로도 뭔가 이 어떤 조금 이게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뭔가, 일이 있었지 대체 뭐 떠올려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네네. 상황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그 이제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과 글에 대해서 양준혁 해설위원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예, 본인의 SNS를 통해서요. 주요 내용은 자신이 불미스러운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네.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주세요. 예, 뭐라고 써있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넷상에 저의 잠자는 사진과 글 게재,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포장되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라는 양준혁 해설위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면 그 글을 올린 여성과 그 어떤 여성인지는 아마 글쎄요, 추정될 수 있을 테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양준혁 씨가 어떻습니까? 양준혁 씨는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군가인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NS 공식 입장을 보면 이 여성을 알고 만났고 교제를 했고 하지만 맞지 않아서 서로 멀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SNS 내용은 저는 유명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늦은 나이에 좋은 만남을 가지려 하였지만 애초의 느낌과 다르게 만날수록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멀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연애를 했고 연애 과정에서도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상황,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이성의 만남이라는 걸 넘어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지금 양준혁 씨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만났다 헤어진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는 저간의 상황을 나름대로 소상하게 지금 밝혔어요, 양준혁 씨가. 그러면서 이인철 변호사님 강경대응도 지금 예고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분의 글과 남성분의 글을 이제 현재까지 나온 팩트만 봐도 도대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하.
그냥 일반 성인 간의 만남으로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물론 뭐 이 여성이 어떤 강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받았으면 그건 성폭행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증거가 안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양준혁 씨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여성이 올린 글이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겠고 만약에 이 여성이 추가 피해를 봤으면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수사관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했는데 만약에 그 허위 사실이다 무고죄를 처벌받으면 되고 네. 법적으로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이 여성분이 애초에 이 글을 올리게 된 배경, 어떤 심리적인 네. 의도 이게 뭐라고 좀 볼까요?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사실상 뭐 서로 맞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건 양준혁 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양준혁 씨가 뭐 좀 괘씸하다거나 섭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뭐 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들 사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올려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좀 좀 깎아내리려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디까지나 어떤 그 범죄가 여기에 그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여성도 이거 자제하지 않으면 네. 명예훼손의 어떤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네.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그 조금 전 거 저기 보여주세요. 그 양준혁 씨가 뭐라 했냐면 상대방은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이성의 만남이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진짜 뭘 얘기할까요? 양준혁 씨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는 뭐 행간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양준혁 씨 아마 양준혁 씨가 제 생각에는 먼저 이별을 하자고 하니까 그 여성분은 이제 뭐 뭔가 서운한 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양준혁 씨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자연스러운 헤어짐이었는데 이제 와서 글을 올리는 거는 뭔가 다른 것을 본인한테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그러니까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또 모르죠. 그 여성이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아니면 정말로 맞아요. 또 피해를 받았는지는 뭐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그러네요. 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뭐 알 수가 단정할 수는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그 양준혁 씨가 올린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한 번 퍼진 사진과 내용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며 이는 저의 부모님과 동료를 비롯하여 미래 동반자와 자식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미혼이죠? 양준혁 씨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후 과정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공인이든 알려진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해설위원이든 사적의 어떤 내밀한 비밀들은 좀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연인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각종의 어떤 소문, 허위 소문에 시달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본인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크겠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크거든요. 사회적인 명예에 치명적인 하자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이 여하를 떠나서 이런 이 논란 자체가요. 아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동반자 자식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상관없이 양준혁 씨의 과거의 연인의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혹여라도 미래의 어떤 여성과 만나거나 그 아이들이 외부로부터 니네 아빠가 그랬다면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이 명예훼손의 확산 방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방송 전에도 제가 이제 이 관련 뭐 기사의 댓글을 좀 읽고 왔습니다만 논란이 지금 양준혁 씨는 법적 대응을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만 논란이 쉽게 사라들지 않는 분위기예요 또 이게. 인터넷 언론에서 계속 다뤄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가요? 이건 정말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건데요. 네. 뭐 그게 블로그가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뭐 SNS가 됐던 개인적으로 뭐 복수심이든 억울함이든 뭐 슬픔이든 올리는 거를 그냥 그 선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몇몇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그걸 너무 주요 기사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9년 전에 일어났던 선수 그와 그 여인의 이런 관계, 사진까지
정말 민생도 처리해야 될 게 많고 네. 하는데 이거 좀 저널리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올려주셨다는 분이 네. 이 양준혁 씨의 숨겨진 본성을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숨겨진 본성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네. 굳이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정의의 도사처럼 이렇게 용사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젠더 감수성 때문에 미투라든가 뭐 이런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젠더 감수성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이건 남성이건의 네.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들의 문제는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말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대로 활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피해자는 남성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꼭 이런 짓을 해. 뭐 자기네들 좋을 때 만나다가 나중에 꼭 뒤통수를 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여성이고 수많은 댓글들 내치는 보니까 여성들도 흥분하 하더라고요. 나도 여성이지만 이거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뭐 손정 변호사 말대로 사이버 모욕도 있고요. 네. 디지털 장래사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거겠죠. 지운다. 네. 아하. 그런데 김국준 의원님. 예. 어찌 됐건 지금 앞으로 추가적 양쪽 모두 특히 여성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실제로 만약에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면 그걸 증거를 대지 않는 한 지금 상황만 오롯이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양준혁 씨가 일단 야구 해설도 하고 있죠. 뭐 예능도 나오고 있죠. 일단 이미지 타격은 좀 받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지금 뭐 당장에 그게 왔어요. 물론 네.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그 이 프로그램 그 진행하시는 그 제작사라든지 이제 방송사에서는 개인사 관련된 내용이라고 현재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여성이 뭐 추후 예고도 하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뭐 저 양준혁 씨의 지속 출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뭐 양준혁 씨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건요, 이 뉴스파이터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는 오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혹시라도 여성분이 정말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론전이랄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식 수사기관 절차를 밟는 것도 어떨까?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 말씀처럼요.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